주제, 혼돈의 시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니어. 여러분, 요즘 TV 뉴스 보기가 겁나시죠? 멀리 중동에서는 포성이 들려오고 미국 대통령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니냐, 내 주식과 연금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50대에서 70대 시니어 분들은 이미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몸소 겪어보셨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제,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그 어떤 파도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0분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십시오. 복잡한 국제 뉴스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경제 영향부터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산 방어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 건강을 지키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중동 위기가 왜 내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주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둘째, 요동치는 시장에서 내 은퇴 자금을 지키는 3가지 원칙을 알아봅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니어만의 심리적 안전판 만드는 법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제, 중동의 포성과 기름값의 상관관계. 방금 보신 뉴스처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름값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국제 유가가 치솟습니다. 나는 차도 안 몰고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제, 물가 상승의 도미노 현상.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마트에 들어오는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알이 가격에 운송비가 더 붙게 되는 것이죠. 62세 김영희 여사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 여사님은 최근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소 10,000원이면 사던 식재료들이 이제는 15,000원을 줘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세가 우리 시니어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주제, 환율과 내 자산의 가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자본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58세 박 선생님은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은행 예금에 넣어두셨는데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니 예전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십니다. 주제, 금리 인상과 부채의 압박. 전쟁과 공급망 불안은 물가를 올리고 정부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대출이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65세 이 부장님은 상가 대출 이자가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면서 생활비에 큰 타격을 입으셨습니다. 주제, 시청자 참여 질문.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마트 장바구니 물가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서 정말 많이 올랐구나 라고 체감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혹은 주변에서 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주제, 비유로 이해하는 경제 위기. 경제 위기는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태풍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태풍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지붕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창문을 잠그기 위해서입니다.
주제, 위기의 시대,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소식과 고물가 소식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돈 어떡하나 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자산관리는 3040세대의 공격적인 투자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잃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격변기에는 얼마를 더 버느냐 보다 어떻게 덜 잃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자금 방어의 핵심입니다. 주제, 첫 번째 원칙 현금 흐름의 다변화와 안전 주머니 만들기.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월급이 중단된 시니어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68세 최 선생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퇴직금 대부분을 지인의 말만 듣고 한 종목의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생활비가 막막해져 결국 가장 저점에서 주식을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주제, 달러와 금, 위기용 보험을 들어두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금, 골드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전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금값이 올랐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안할 때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버팀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제, 두 번째 원칙 고정 지출의 다이어트와 미니멀 라이프.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줄일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새는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비정기적인 용돈, 잘 보지 않는 유료 채널 구독료,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 유지비를 줄여야 합니다. 63세 박 여사님은 최근 동창 모임 횟수를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비 20%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늦춰지니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제, 세 번째 원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뉴스 구별하기. 유튜브나 카톡으로 날아오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쟁 터지면 은행 문 닫는다. 현금 다 찾아야 한다. 같은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공신력 있는 경제 매체의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십시오. 불안함은 무지에서 옵니다. 정확히 알면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제, 시니어 재테크의 꽃, 연금위 재발견,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기둥을 얼마나 단단히 세워두셨나요? 특히 주택연금은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시니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집값 하락이 걱정된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입의 적기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평생 거주하며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전문가의 조언 무리한 투자는 독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싸게 사서 복구해야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 건강과 배움입니다. 경제 흐름을 공부하되 내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소액으로 우량주를 적립식으로 모으거나 확정금리를 주는 채권형 상품에 관심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제, 심리적 회복 탄력성 기르기.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 안의 고요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뉴스 시청 시간을 정해두세요. 하루 종일 전쟁 뉴스를 틀어놓는 것은 내 뇌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의 일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제, 규칙적인 루틴이 나를 살립니다. 불안할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고 지인들과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일상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지켜줍니다. 72세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오늘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자 라고 다짐하십니다. 외부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하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 실천이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제 정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위기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안해드리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적어보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주제, 1단계 내 자산의 혈액형을 파악하라. 여러분은 현재 본인이 가진 자산의 비중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이 90%인지 아니면 현금이 50%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부동산처럼 덩치가 크고 빨리 팔기 힘든 자산보다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중요합니다. 67세 김 선생님은 살고 계신 집 외에 상가를 하나 갖고 계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지자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 세금만 나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제, 2단계, 부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빚을 갚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입니다. 연 5에서 6%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어떤 주식 투자보다 그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혹은 자산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60세 정 부장님은 퇴직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매달 나가던 이자 100만 원이 안 나가니 매달 1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상가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제, 3단계, 건강이라는 가장 수익률 높은 주식에 투자하기.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시니어의 질병입니다. 병원비는 한 번에 큰 목돈을 앗아갑니다. 하루 30분 걷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같은 사소한 습관이 수천만 원의 위료비를 아껴주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몸이 아프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급한 마음에 자산을 헐값에 팔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곧 여러분 가문이 가장 큰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주제, 4단계 가족 간의 경제적 대화 시작하기.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오면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현재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이야기 나누세요.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준비해 뒀으니 너희는 너희 삶에 집중해라. 혹은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이번 명절은 간소하게 보내자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주제, 5단계, 디지털 격차 해소하기. 요즘은 모든 금융거래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은행에 직접 가기 힘들 때 내 자산을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확실히 배워두세요.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정부 보조금 신청 앱까지 디지털 기술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주제,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와 나침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인생 이 막을 지켜낼 소중한 나침반을 하나 얻으신 겁니다. 주제, 위대한 시니어. 당신은 이미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일궈오며 여러분이 겪어낸 수많은 고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꽃을 피웠고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근면함과 지혜로 극복해 오셨습니다. 지금의 불확실성 또한 여러분의 그 단단한 저력 앞에서는 한때의 소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주제, 마무리 인사 및 격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준비할 때 우리 시니어 공동체는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일상은 늘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